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재미있는 기술 이야기를 들려드릴 저는 홍익인간 정재홍 기자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전시회 관람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전시회가 있다고 하면 단연 매년 초에 열리는 CE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CES, 영어로 풀었으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죠. 직역하면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또는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소니를 비롯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와 기아, 또 BMW 같은 자동차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CES가 바로 며칠 뒤 5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한국과 시차가 17시간 정도 나니까 우리 시간으론 6일 정도면 CES의 새로운 소식들이 들릴 텐데요. 올해는 과연 어떤 제품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할까요? 자, CES 그래도 알고 봐야 좀 더 재미가 있겠죠. CES는 1967년 소규모 가전 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시카고 오디오 쇼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따로 파생된 소규모 행사였다고 해요. 지금은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뉴욕에서 열렸고요. 나중에 라스베이거스랑 시카고에서 1년에 2번씩 열리다가 1998년부터 지금처럼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번 열리는 걸로 좀 굳어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컴퓨터 마우스가 이 CES에서 첫 선을 보였고요. 그 이후로 VCR 카세트, CD, DVD, HD TV, 엑스박스까지 또 최근에는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와 3D 프린터도 여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접히는 스마트폰, 태블릿에 돌돌 말리는 TV까지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삶 속에 녹아들 기술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해에 열릴 때만 해도 가전업체 100곳 정도가 참가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직전에는 4,4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서 관람객만 17만 명이 찾았습니다. 규모가 44배나 늘어난 거죠. 코로나 여파로 이 수가 반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전시회 규모를 50% 정도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누가 먼저 참가했는지 안 궁금하세요? 국내 기업 첫 참가 사례로는 금성사를 들 수 있습니다. 금성사 하면 이제는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 영어로 직역하면 골드스타죠. 럭키금성,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1973년에 처음으로 CES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때 흑백 TV를 출품해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참여했는지 궁금해지죠? 삼성전자는 1979년 처음으로 제품을 출품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올해 CES 메인 전시관 기업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메인 전시관 자리에 삼성전자, 그리고 그 옆에 LG전자가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가전제품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CES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멋진 활약상이 시작이 되죠.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매년 CES 전시에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의 혁신상이라는 걸 수여를 합니다. 이번엔 삼성전자가 46개를 받았고요. LG전자도 28개를 받아서 한국 기업들은 가장 많은 혁신상을 쓸어 담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CES의 기조연설자를 보면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의 기조연설자는 리사수 AMD CEO와 올리버 집스의 BMW 회장, 그리고 존 메이, 존 디어의 회장이 연사로 나섭니다. 자, 가전쇼인데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업체가 기조연설을 하지가 않죠. AMD는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곳이고 BMW는 말할 것도 없고 존 디어는 미국의 농기계 관련 1위 업체입니다. AMD와 BMW는 그렇다고 해도 농기계가 왜? 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을 확보해서 농기구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듯 이번 CES에서 주목할 가장 큰 테마는 미래차입니다. BMW를 비롯해서 이미 자율주행 컨셉카를 발표한 소니그룹, 또 푸조와 크라이슬러, 지프가 합쳐 출범한 스텔란티스도 CES에 참가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LG 이노텍이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을 열어서 운전자 보조, 또 실내 레이더 센서 등을 선보이고 현대모비스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32인치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전기차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자,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복합현실기기 관련 신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전이 메인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또 아닙니다. 여전히 가전이 메인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로운 TV 라인업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전자가 77인치 QD OLED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또 노트북 등 중형 OLED 시장이 커지는 걸 감안해서 OLED를 적용한 게이밍 모니터와 노트북도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요. 매년 CES는 경기 상황을 반영을 좀 합니다. 경기가 호황이면 꿈 같은 미래 신기술 전략이 대거 등장하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수익 방어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이번에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보다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수익을 방어하는 그런 경영 전략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 투자 전략 초점이 ESG 경영에 맞춰지면서 지속 가능성, 즉 친환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대략적인 CES 2023의 흐름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직접 눈으로 본 CES 현장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